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플랫폼 넷다니아를 가지고 엔벨로프 트레이딩 밴드를 어떻게 넣는지 조정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조 지표들 쭉 보시면 엔벨로프 트레이딩 밴드라고 나오죠. 엔벨로프 트레이딩 밴드 이렇게 누르시면, 자, 시간 길이는 보통 20을 위주로 하죠. 물론 이걸 30으로 하셔도 되고 40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개 한 달 기준으로 하시면 20일 정도 거래하신다고 보면 20일을 위주로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차트는 지금 데일리 차트라 되어 있죠. 근데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그죠? 에버리지, 이 중심선으로부터 몇 퍼센트를 만들 것이냐, 그죠? 이것을 2.5를 그냥 쓰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 2.5를 데일리에 그냥 쓰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엘드 박사의 책에서 보면 되게 선물이나 FX 외환 거래 하시는 분들의 가장 적당한 차트는 무엇일까라고 말씀하셨는 것들 중에 엔벨로프를 추천한 게 있어요. 추천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장을 입을 때 와이셔츠를 딱 맞게 입는 것 같은 95% 정도가 밴드 안에 들어가고 0.5% 정도 가 밴드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손목이 좀 튀어나온다든가 목 윗도로 부분이 좀 나온다든가 그렇게 표현이 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시면 자, 이렇게 축소를 해서 당겨 보시면 하락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아랫밴드 밖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아랫밴드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2.5를 했을 때 데일리에서 기간을 2로 하고 20을 하고 퍼센티지를 2.5%로 간격을 벌리겠다라고 했을 때 적당한 것으로 보이죠. 추세가 가속이 되었을 때는 얘기죠. 그러나 최근에 몇 개월간 횡보 구간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되었을 때, 횡보 구간으로 이루어진 구간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윗밴드에도 도달하지 않고 아랫밴드에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과연 그 책의 논리대로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느냐, 2.5를 아니고 2.0으로 한다든지. 자, 이걸 바꿔볼게요.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간격이 벌어지는지, 그죠? 그런 걸 보셔서 자기가 판단하기 좋게, 그죠? 판단하기 좋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2.0으로 했을 때, 이제 얼마만큼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춰지느냐. 자, 2.0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나저나 추세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면서 계속 가속이 될 때는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상승으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2.0으로 했을 때, 그렇죠. 2.5보다는 조금 더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횡보 구간에 들었으면 요 간극의 폭이 좀 벌어져가 있죠. 이것처럼 충분하게 근접하지 않고, 횡보 구간에서는 전체로 보면 이 구간이 지금 횡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일주일씩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일주일씩 상승을 하고 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횡보 구간에 가치가 있는 어떤 구간이다. 가격이. 그러나 이런 구간에서는 하락세가 확실하고, 그죠? 또 이쪽으로 보면 상승세가 확실하는데, 그럼 그 판단 기준을 엔벨로프를 2.0으로 적용해서 판단을 하실 때 2.0이 맞느냐, 2.5가 맞느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뭐 1.0으로 하셔도 이 폭만 줄어들 뿐이지 방향은 같다고 보는 거죠. 같다 보는데, 엔벨로프만 설치하면 기간을 20으로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홍선은 EMA 20입니다. EMA 20. 그리고 노란선 이것은 SMA 20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반응하느냐 늦게 반응하느냐라고 이 판단일 뿐이지, 이런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시는 분들은 EMA보다는 SMA를 쓰는 게 저는 더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상 EMA 같은 경우는 데일리에서는 어떤 극적인 효과보다는 좀 더 성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SMA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판단의 용이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엔벨로프가 사실은 이 윗밴드를 치기 시작해서부터는 윗밴드와 중심선하고 사이에서 계속 가격이 형성되어 갈 때 상승이다. 또 아랫밴드를 치고부터 그죠?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좀 더 당기면 아랫밴드를 치고부터는 아랫밴드 쪽으로 계속 간격을 좁히면서 내려갔을 때 하락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락이 됐다 하더라도 뭐 지나고는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이지, 진행 중일 때 윗밴드를 짧게 칠 경우도 있고, 심지어 윗밴드를 치지 않을 경우도 생기죠. 중심선을 통과해서. 또 중간선을 침하고 난 뒤에라도 아랫밴드에 닿이지 않고 또 상승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일리에서 방향성을 굳이 잡는다면 엔벨로프 트레이딩 밴드도 중요하지만 이런 추세의 흐름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제 경험상 얘기입니다. 제 경험상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조금만 하시고, 또 중심선을 EMA를 쓰기보다는 SMA를 썼을 경우 이 폭의 간격이 뚜렷하게 중심점을 차지해 준다는 얘기죠. 이 간격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요시 여기에서 봐야 되냐면, 밴드에 상단을 치느냐 하단을 치느냐, 이것은 하단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락 추세야. 또 상단을 치기 시작부터는 상단 추세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 경우가 허다하지만, 실제 이 밴드를 판단하는 것은 중심선을 통과하고부터 상승이네, 중심선을 통과하고부터는 하락이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중심선 통과를 이날은 했는데 그 다음날 어때요? 그만큼 더 하락해버리고, 또 3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이네, 그럼 윗밴드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바이런 돌리다가 만약에 또 하루 동안 이렇게 하락세가 커졌을 때 이 중심선을 오르락 내리락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거래하기 힘든 시간들이죠. 그래서 중심선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나면 상승으로 보고 최대한 이 중심선에 근접했을 때 승부를 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최대한 중심선과 가까이 근접했을 때 승부를 건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하면 엔벨러프 트레이딩 밴드를 다시 한번 더 써요. 엔벨러프 트레이딩 밴드를 쓰시면서 어떻게 이제 그걸 잡느냐, 저 부분을 트레이딩 밴드를 쓰시면서 자 25죠. 25를 이제 그 어떻게 잡아내느냐, 어떻게 잡아낸다 하면 좀 잡는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간격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죠. 자 0. 자 이걸 0점을 안 잡아도 되려나? 이렇게 누르시면 자 0.5 정도를 잡죠. 0.5 정도를 잡으면 1, 2, 3, 0.5 정도는 뭐 폭이 0.5 정도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0.5%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중심선에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엔벨러프가 볼린저 밴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가속 지점과 그죠? 끝나는 지점, 힘의 응축과 폭발하는 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엔벨러프 볼린저 밴드를 선호하는 반면에 이 엔벨러프는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위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가지고 윗밴드에 접근했을 때 바이로 접근한다. 그러나 중심선에서 가까이 왔을 때 진입하는 게 맞다. 그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지금 0.5를 했죠. 0.5를 해놓으니까 중심선에서 2.0과 0.5 사이에서 밴드가 캔들이 움직이죠.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밴드에 가장 근접했을 때 승부를 건다는 얘기죠. 이 지점이나 그죠? 이 지점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이 밴드 위쪽으로 더 상승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살짝 올라간다든지 또 다시 안으로 저점을 아래로 두고 내려갔을 경우에 참 애매하죠. 왜? 존재하기는 위에 존재하는데 그죠? 1과 2 사이에 0.5와 2 사이에 존재하지만 이 방향이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 되는 부분들은 물론 다른 걸 또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엔벨러프 트레이딩 밴드를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뚫고 0.5를 더 뚫고 내려가면 하라고 접어들었네 라고 해서 매도로 접근하는 시각, 그죠? 또 중간점을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0.5까지 내려왔을 때 0.5와 2 사이에서 존재할 때에는 바이로 접근한다는 시각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중심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밴드의 중심선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실제 보시면 여기서 1차, 2차, 3차 그죠? 이 지지를 보죠. 지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저항구간 어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저항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하시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연속지가 안 되네.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 저점들을 연결시키 놓는 선을 늘 꺼두시고 그죠. 또 전 고점을 형성하는 것들도 늘 이렇게 형성해 두시면 거래하기가 용이해지시겠죠. 판단하기가. 또한 추세대가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0.5를 뚫고 올라가기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추세대를 꺼두죠. 이렇게 꺼두면 이것을 뚫고 하락을 할 시점에는 힘이 약해졌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엔벨러프가 중심선을 벗어나서 아래로 향하기 시작해서부터 아랫밴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거의 60-70% 이상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또 윗밴드를 일단 0.5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부터는 윗밴드를 한번 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더 내려오지 않고 0.5에서 걸리면 승부를 이기다 걸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최소한 2, 3일의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 지금 핍수가 되게 지금 한 칸이 그리드 하나가 좀 약 100핍이 되거든요. 그 100핍 정도 되는 그리드 하나를 여기다 최대한 근접했을 때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하는 거죠. 이 중심에서 올라가고 난 뒤로 상단 밴드를 칠 때부터는. 그죠. 0.5와 2 사이에서 움직인다. 판단이 그렇게 쓰면. 근데 단지 이것만 보고 상승이다 바이로 친다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 웨이브를 말씀드린 거예요. 엘리어트 웨이브 오실레이터를 말씀드렸던 게 기간을 20으로 잡고 짧은 기간은 피리어드 5를 하고 긴 기간은 20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죠? 이와 같이 상승 빨간 그 히스토그램은 하락 구간이죠. 하락 구간인데도 어때요? 상승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하락폭이 많게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바이로 고집을 한다든지 매도를 고집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곤란해지겠죠. 짧은 구간, 행보 구간에서는 짧게 그걸 하지만 상승을 했다고 치고 이 부분부터는 상승의 그 구간이죠. 상승. 이 상승구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부터는 0.5에 엔벨로프 0.5에 근접했을 때 승부를 걸어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생기죠. 이런 경우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게 옳으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자 추세, 그죠? 추세 시작됐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끄시면 분명히 뭔가 이 50에서 68.3, 61.38 구간에 걸릴 거예요. 걸리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서 이제 패턴도 나오는 거죠. 패턴도 이렇게 패턴도, 그죠? 얘기되시겠습니까? 이런 패턴, 그래서 항상 패턴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상승, 조정 구간을 며칠 거친다. 거칠 때, 매수로 접근할 것이냐, 매도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것은, 자, 이 엘리트 웨이브 오실레이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하락할 것 같으면서, 그죠? 다시 이 히스토그램이 크기가 커지죠.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꺼두고, 만약에 중심선을 꺼두고 이것을 상승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죠? 이 하락에서 음봉으로 변하게 되어버리면, 하락하네라고 이제, 인정을 하지만, 추세를 상승을 했다.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다시 이 부분만큼 상승을 하게 되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는, 그렇죠. CD,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AB는 CD 패턴이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단기간 짧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패턴까지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각도 이 판단 능력 를 키우시는 게 마땅하리라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이렇게 하락이 됐겠죠. 이렇게 하락이 됐다고 치면, 하락이 되면, 피보나치 비율을 끄면, 여기서 비율을 끄면, 이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그날 최고점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저항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락, 돌파, 조정. 그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 하락 지점과 요 지점하고는 사실 뭐 한 10핍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예, 10핍 정도 차이 나는데 그 10핍 정도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 하락으로 내려왔느냐, 그럼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가서 전환이 되어서 다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권을 거쳤다가 다 하락을 할 것인지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서 만들어 나가고 경험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엘리트 웨이브 오실레이트는 줄어들기 시작했죠. 하락. 다음은 어떻습니까? 음봉으로 들어서면서 하락 구간에다가 표시를 해주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하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근데 그 판단을 중심선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죠. 저는 말씀드리게 중심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상승 들어왔었다. 근데 여기서 돌파가 완전히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 버리면 하락인데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가면 이 정도면 진행이 됐을 때 상승, 조정 구간 상승 이렇게 되겠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은 패턴식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확인이 가능하죠. 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심선을 뚫고 하락하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그럼 매도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서 보시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 구간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 하락 구간만큼 다시 하락해지는, 이 거꾸로 AB는 CD 패턴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패턴들도 염두에 충분히 두시면서 엘리어트 웨이브 오실레이트를 데일리 차트에서입니다. 데일리 차트에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엠벨로프 테크닉 밴드도 2.0에서 0.5에서 2.0을 중심선을 이식을 하고 0.5에서부터 2.0까지 설정해 두시면 어느 정도 상승의 여력이다, 하락의 여력이다, 이렇게 감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래에 참고를 하시고 경험을 쌓고 데이터화 시켜서 그것을 자기 거래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